처음이야 머신러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선형 회귀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실 세계의 데이터는 변수 간의 관계가 직선보다는 곡선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선형 회귀 모델에서는 다항식을 변환해서 사용합니다. 기존의 x 말고 x제곱, x세제곱 등으로 확장하여 곡선 패턴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반 선형 회귀를 많이 사용하고요. 비선형 회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점 찍힌 게 산점도죠.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 놓은 게 산점도인데 이 산점도를 보고 직선 형태가 아닌 경우에 이제 비선형 회귀 모델링을 시도해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원에 따른 특성을 알아놓으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x1승, 그러니까 y는 베타 1x 플러스 베타 0 같은 경우 x가 최대 1차죠. 이런 경우에는 직선 형태를 나타냅니다. 근데 만약에 x제곱까지 있는 경우, 여기는 그냥 일반식으로 쓸게요. y는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번 꺾은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하고요. a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해요. 그 다음에 3차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식으로 쓸게요. 네, 이렇게 하면 두 번 꺾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차원이 늘어날수록 여기 꺾이는 부분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을 보이죠. 그러면 한 번 꺾였으니까 2차원이 최대인 x제곱이 들어간 패턴으로 학습하면 효율적이겠죠. 네,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앞에서 쭉 다 설명을 한 거고요. 만약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과 같이 포물선 관계가 된다면 2차 변환을 통해서 1, x, x제곱 이렇게 세 개의 특성으로 확장해서 학습을 시키면 좋습니다. 즉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x 플러스 베타 2x제곱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살펴보면 1차일 때는 앞에서 다뤘었죠. 2차일 때는 여기에서 이 부분이 추가된 거예요. 3차일 때는 이 부분이 추가된 거죠. 그래서 1차일 때는 직선 형태, 2차일 때는 포물선 형태,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리고 3차일 때는 이렇게 두 번 꺾이는 거죠. 자, 그러면 다항식 변환에 대한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해서 함수를 제공합니다. 이때 디그리라는 값이 있는데 이 디그리에 몇 차항까지 만들지를 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차수를 결정해 줘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까 같이 이런 형태의 패턴을 만들고 싶다. 한 번 꺾였으니까 이거는 2차원이 최대인 게 필요하죠. 그때는 디그리가 2가 되면 좋습니다. 만약에 디그리 2라고 하면은 x0승, x1승, x2승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x0승이라는 게 1을 의미해요. 어떤 값의 0승은 무조건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x, x제곱 이렇게 특성이 뽑히게 돼요. 이때 요 1이라는 거는 절편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fit transform 하게 되면은 이 차수에 해당하는 다항식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fit transform하고 매개 변수를 하나 넣어줘야 돼요. 이 매개 변수는 x인데 이거는 실제 원본 데이터를 얘기해요. 그래서 디그리에 맞춰서 피처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get feature name out 이렇게 하면은 어떤 수식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형태를 보게 되면 1차 다항식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단순 선형회귀를 쓰게 되면 이 패턴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2차 다항식을 사용하게 되면 딱 맞게 되죠. 그러면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임포트 시켜줘요. 이때 scikit-learn의 프리프로세싱으로부터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의의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x 언더바 오리지널이라는 변수에다가 reshape 간만에 봤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죠?
2차원 형태의 배열로 만들어주는데 이때 로우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로우의 개수는 컬럼 A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데이터가 5개니까 지금 로우의 개수는 5개가 되겠네요. 그럼 이런 식의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3, 1, 5, 4, 2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 피처 지금 2차원 데이터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디그리는 2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모델을 폴리 트랜스포머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fit 트랜스폼 하는데 아까 x 오리지널 요거를 넣어줍니다. 그렇게 하고 프린트를 하게 되면 요런 형태로 나오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실제 원본 데이터가 3, 1, 5, 4, 2였죠. 그러면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x의 1승,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1x, x제곱에다가 각각 요 값들을 넣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3일 때 x에다 3을 넣으면 3, 3의 제곱은 9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1이니까 1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형태로 뽑아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폴리 트랜스포머 한 다음에 get feature names out 하면은 여기에서 각각 컬럼들, 이게 컬럼이죠. 이 컬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해보면 이 각각 컬럼들이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x, 세 번째는 x제곱 형태였다라는 걸 알려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면 폴리노미얼 피처스의 fit 트랜스포 함수, 이거는 다항식의 특성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의 fit을 하게 되면 코이프와 인터셉트 값이 계산됩니다. 이때 코이프는 기울기였죠. 그 다음에 인터셉트는 절편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디그리가 2였다라고 하면 회귀 모델링 식이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베타 2 x 제곱 형태가 돼요. 그러면 요게 인터셉트가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이것과 이게 코 if가 돼야 되는데 요 값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 if는 0은 원칙적으로는 베타 0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값을 출력해 보면 그냥 0만 나와요. 그 다음에 코 if 언더바 1 요거는 베타 1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코 if 2번지 이렇게 하면 베타 2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코 if 언더바 0번지는 베타 0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 값이 안 나와요. 그냥 0이 나오는 거예요. 네, 요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절편을 구할 거면 인터셉트 언더바를 사용해라. 네, 요거는 코드를 보면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살펴보면 랜덤 시드 값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매번 똑같은 코드를 돌릴 때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줄을 지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결과값이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린 스페이스 요걸 통해서 10부터 40까지 30개를 균등하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10, 11, 12, 13 해서 40까지 데이터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에러 레이트, 템퍼러처 마이너스 25 한 다음에 요거의 제곱 플러스 2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오차를 위해서 노멀이라는 함수를 썼어요. 이 노멀이라는 게 분포가 여기서 평균이 0이고 그리고 표준 편차가 0.5인 분포를 가지게 되는데 이 분포에서 랜덤으로 뽑는 거죠. 그러면 랜덤 값을 모아보면 이 분포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오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템퍼러처 리쉐이프, 지금 템퍼러처 값이 독립변수로 사용할 거예요. 에러 레이트는 지금 템퍼러처를 x로 놓을게요. 그러면 0.1 x 제곱 플러스 2라는 값을 에러 레이트 종속 변수라고 하면 y 요 형태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만들었고 그 상태에서 x 독립 변수랑 y 종속 변수로 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선형 모델을 하게 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한 다음에 x, y 값을 모델에 넣었어요. 그리고 프리딕트 예측 값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델의 절편값과 기울기를 각각 출력할 거예요. 그래서 출력해서 봤더니 절편값은 10.34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코이프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0.01이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여기에서는 단순 선형 회귀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0.01 x 플러스 10.34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다항식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리노미얼 피처 한 다음에 디그리 2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이 모델에다가 fit 트랜스폼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x는 방금 전에 만들었었죠. 그 독립변수를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리니어 리그레션의 객체를 폴리 모델에다 저장을 하고, 자, 여기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폴리 모델 점 fit 한 다음에 요 x 값이 그냥 x가 아니에요. x 언더바 폴리 값인 거예요. 한마디로 디그리 2 한 다음에 요 객체에서 fit 트랜스폼 한 그 x 폴리 값을 넣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단순회귀의 경우에는 그 리니어 리그레션 한 다음에 여기에서 fit 하면은 이때 독립변수가 그냥 원본 데이터였던 거예요. 근데 비선형 회귀에서는 헷갈리니까 단순 선형 회귀. 근데 비선형 회귀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 fit 하고 이때 독립변수가 그냥 x가 아니라 폴리노미얼 features 에서 처리된 x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과정이 추가된 거예요. 이 과정이 추가되고 나머지는 일반 선형액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fit 한 다음에 predict를 하는데, predict를 할 때 당연히 독립변수는 똑같이 x 폴리를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폴리 모델의 인터셉트랑 코이프 절편과 기울기를 계산하게 되면 절편은 65.75가 되는 거고요. 코이프는 지금 여기 리스트 형태로 나왔는데 첫 번째 있는 게 베타 제로고요. 두 번째 있는 게 베타 1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게 베타 제곱입니다. 그러면 그 비선형 회귀 디그리 2일 때 수식이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x 플러스 베타 2x 제곱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베타 1이 좀 잘 안 보이네요. 마이너스 5.1이죠. 그리고 베타 2는 0.10 x 제곱. 그리고 아까 베타 0 절편은 65.75죠. 이렇게 하면 y는 65.75 마이너스 5.1x 플러스 0.10x 제곱, 이런 형태의 다항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살펴봤던 선형 모델과 지금 뽑아냈던 2차원 다항식 모델을 r제곱 결정계수를 계산해 봅니다. 네, 결정계수를 넣을 때 이 r2 언더바 스코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첫 번째 값이 실제 값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예측 값이죠. 그래서 앞에서 예측 값은 리니어 언더바 프리드라는 변수에 넣었었고, 지금 2차 식에서는 폴리 언더바 프리드 이 변수에다가 예측 값을 넣었어요. 그래서 각각 살펴봤더니 선형 모델의 경우에는 결정계수가 너무 낮죠. 근데 2차 식을 썼더니 0.99 거의 1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비선형 회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결정계수만 사용했는데 여러분들 평가지표가 여러 개 있었죠. MAE가 있었고요. MSE가 있었고요. RMSE가 있었고요. 지금 살펴본 R제곱 결정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평가지표들을 이용해서도 단순 선형회귀가 좋은지 아니면 비선형 회귀가 좋은지 이런 걸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선형 회귀 모델링에 대해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적절한 차수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수를 너무 높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한 차수를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모델 성능 평가 방법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선형 모델 고려사항을 좀 더 살펴보면 데이터 탐색과 시각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 산점도. 산점도를 보면 그래프의 패턴들이 보여요. 직선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곡선으로 되어 있는지 이게 보이기 때문에 산점도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하고, 근데 모든 게 시각화되진 않죠. 만약에 시각화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차수별 모델을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차수를 높여가면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면 좋아요. 성능을 비교할 때는 앞에서 살펴봤던 결정계수도 있고요. MAE, MSE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높고 낮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높고 낮음을 가지고 차수별 모델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훈련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에서의 성능을, 여기서 성능이라는 거는 이 지표를 통한 성능이에요. 그래서 성능을 함께 관찰하여 과적합을 방지합니다. 과적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3개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 선형으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차수를 높이게 되면 데이터가 3개인데 뭐 3차로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데이터가 적을 때는 이게 데이터가 딱 맞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데이터를 더 입혀보게 되면 실제는 선형이었는데 너무 데이터에 꽉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이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과적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훈련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의 성능을 함께 관찰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차수별 모델 비교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덤 시드를 주고요. 그 다음에 add 언더바 버짓에다가 린 스페이스 1부터 20까지 100등분한 다음에 그 100등분한 거를 값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일즈, 그냥 이거 임의의 식입니다. 임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add 버짓을 독립변수로 놓는 거고요. 그리고 세일즈를 종속변수로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독립변수는 리쉐입을 통해서 마이너스 1, 1 이렇게 놓는 거죠. 왜냐하면 컬럼은 무조건 1로 세팅을 해야 되고 로우는 컬럼이 1일 대로 맞춰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1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세일즈 요거를 종속변수로 사용할 거예요. 이러고 나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훈련 데이터랑 평가 데이터를 나눠줍니다. 이때 테스트 데이터의 비율을 0.3, 30%로. 그러면 데이터가 있을 때 트레인 데이터가 70%죠.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가 30%예요. 이때 x 언더바 트레인, x 언더바 밸류, x 언더바 밸리데이션, x 언더바 트레인, x 언더바 밸리데이션. 여기서는 이름을 그냥 검증, 밸리데이션으로 썼는데 어쨌든 각각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문을 돌려요. 이때 1, 2, 3, 4, 5 이렇게 하면은 포문을 5번 돌리는데 이 뒤에다가 첫 반복일 때는 1을, 두 번째 반복일 때는 2를, 세 번째 반복일 때는 3을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가면서 반복문을 돌리게 되죠. 자, 그리고 봤더니 여기 많이 본 형태죠. 폴리노미얼 피처를 만듭니다. 이때 디그리를 첫 번째 반복일 때는 디그리가 1이 되게, 두 번째 반복일 때는 디그리가 2가 되게, 세 번째 반복일 때는 3, 네 번째 반복일 때는 4, 다섯 번째 반복일 때는 디그리가 5가 되도록 폴리노미얼 피처를 세팅해 주는 거죠. 디그리를 1부터 5까지 바꿔가면서 하는데 이때 X 트레인과 X 밸리데이션을 각각 트랜스폼 시켜서 폴리, 해당 차수에 맞게 X 값이,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변형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리니어 리그레션 한 다음에 피팅, 학습을 시킬 건데 이때 폴리 트랜스포머에 있는 모델로 변형된 이 값을 독립변수로 넣습니다. 그리고 y 값은 다항식 변환을 따로 안 했기 때문에 그냥 y 언더바 트레인 이렇게 넣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성능을 평가하는데 지금 다항식 변환을 수행한 x 트레인 폴리랑 y 트레인 값을 결정계수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원리로 x 벨 폴리 독립변수의 평가 데이터
평가 데이터인데 차수 변환을 한 것과 실제 yvel, 실제 값을 결정계수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mean absolute error, 이 변수를 이용해서 실제 값과 모델, 이 모델이죠. 선형회귀를 한 그 예측 값을 입력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MAE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D 값을 출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train R2, vel R2, vel MAE를 각각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복문이 5번 돌기 때문에 이런 출력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이거 해석해 보면 D가 1일 때, 1차원일 때는 이 첫 번째가 train R2였어요.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 계수를 매겨봤더니 이런 값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거 vel R2예요. 이름을 벨이라고 쓰긴 했는데 평가 데이터의 결정 계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값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MAE 값이죠. 그러면 디그리가 1일 때부터 5일 때까지 비교를 했을 때 결정 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MAE는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면 그걸 고려했을 때 디그리 4가 결정 계수가 높고 MAE 값이 낮으니까 채택할 만하죠. 네, 이런 식으로 차수별로 비교를 해서 적합한 모델을 뽑아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장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저희는 3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